한잔할래요.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서 공룡 연구는 다시 변곡점을 맞이하게 돼요. 기존에 알고 있던 공룡에 대한 사실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혁명을 공룡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1964년 미국 예일대의 존 오스트롬 교수에 의해 한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서부터였거든요. 당시 공룡 연구에 다시 불을 지핀 화석은 바로 이 데이노니쿠스라고 하는 공룡의 화석이었어요. 주라기 월드 그 사람하고 친한 동물 공룡으로 나온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영화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의 대표 빌런으로 나왔던 랩터라는 공룡이 나와요. 랩터. 그 공룡의 실제 모델이에요. 이게 벨로시 랩터라고 영어 부르는. 네, 영화에서는 벨로시랩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아니 그 랩터가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그죠? 타기용으로. 뭐 탄용도 나오고. 맞아요. 탁이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영리한 공룡으로서 이제 묘사가 돼요. 티라노사우루스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요? 예일 대학교의 존 오스트롬 교수는요, 이 데이노니쿠스 화석을 보며 오늘날의 이 동물과 굉장히 닮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난 너무 쉬운데? 과연 어떤 동물이었어요? 정답. 다람쥐? 에이.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타조. 저기 은지원 씨, 그 답을 좀 더 포괄적으로 혹시 생각하면은 포괄적이요? 네, 아까 타조라고 타조가 알겠다. 어떤 동물이죠? 빠른 동물. 빠르긴 하죠. 예, 알베르토 씨. 여기 뭐 주워서 대답하는 건데 뭔데? 그냥 조류 아니에요? 알베르토 씨 정답입니다. 에? 네, 타조. 새요? 조류. 새요. 새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날개가 없는데 일단.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 새를 소리예요? 닮은 것 같나요? 일단 너무 새보다 크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공룡에 대한 진실이에요, 이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공룡이 새의 조상이에요. 새 조상? 네. 이 데이노니쿠스랑 조류는요, 손목뼈가 똑같아요. 손목뼈에 어떤 뼈가 있냐면은 반달 모양의 뼈가 있어요. 네, 이거를 손을 옆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데이노니쿠스랑 조류는요, 이게 끝까지 접혀요.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 박쥐 날개 접듯이요? 그죠? 닭의 날개도 그 뼈가 있기 때문에 아, 잡히는 거예요. 조절이 되는구나. 이 말은 오늘날 살아있는 새가 일부 공룡의 후손이라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멸종한 게 아니네요, 공룡이? 그렇죠. 박사님.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데이노니쿠스 이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랑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당시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주장에는 점점 힘이 실어졌고요. 와. 마침내 데이노니쿠스의 모습은 새롭게 복원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볼게요. 오! 날 수 있을까? 오! 진짜 새다. 날 수 있을까? 너무 털이 짧아. 저렇게 덮여 있었어요? 온몸이 이제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못 날지. 날아요? 머리에도 털이 있어. 하늘을 날 줄 알았던 데이노니쿠스의 친척들도 있었어요. 그럼 앞발이 날개 같네요. 그죠? 사실은 날개죠, 날개. 날개 시작이지. 날개 수가 있어. 그죠? 초창기의 모습인 거죠. 조창기. 와. 그래서 이처럼 새가 일부 공룡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오늘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발견된 게 있어요? 깃털이 달려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요, 이 데이노니쿠스가 보고된 후에 오랜 기간 그 공룡의 깃털 화석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랴오닝성에 한 농부에 의해 가지고 최초의 깃털 공룡 화석이 발견이 돼요. 와. 사진으로 볼게요. 그림인가? 뭐지 이게? 화석이에요. 화석이에요. 네, 짜부러진 공룡이에요. 이게 되게 작은 고양이만한 크기의 육식 공룡인데요. 놀랍게도 목이랑 등이랑 꼬리 쪽에 솜털 같은 원시 깃털로 덮여 있어요. 이 화석은 곧바로 이제 중국 지질박물관으로 옮겨졌고요.
중국에서 발견된 용의 날개라는 뜻의 중화용종 시노사우롭테릭스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시노사우롭테릭스의 발견은 일부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요. 그러네요. 이로써 공룡의 진화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와. 이거 진짜 혁명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공룡은 새와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설마.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공룡의 가정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룡이 알을 낳는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공룡이 새처럼 알을 품고 돌봤다는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알을 품는다? 그래서 2021년에 중국 남부의 장시성의 그 간저우시에서는 부화 직전 알을 품은 채 죽은 공룡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와. 사진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알 낳는 것도 약간 새 쪽이고. 그렇죠. 세란도 같아. 근데 알을 품고 있는 공룡 상상이 안 돼.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공룡의 화석인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아, 알들이 네. 다 대박. 알들이에요. 알이 여러 개 있는데. 와, 여러 알을 개. 많이 낳겠죠. 알을 하나만 낳지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저 요 알이랑 요 알 보시면은 안에 그 새끼 공룡의 뼈가 보존이 돼 있어요. 와.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은 알을 품는 자세로 부모 공룡이 앉아 있어요. 아, 지금. 약간 쪼그리듯 앉아서 품고 있는 네, 거예요? 쪼그려 앉아 있고 이 밑에 보면은 앞다리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룡 같은 경우는요 둥지를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습성 보면 새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알베르트 씨 혹시 근데 공룡이 한 번에 알 몇 개씩 낳는지 아세요? 살짝 아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건우한테 아까 얘기 들은 것도 있는데 이 크기에 따라서 좀 달랐대요. 크기? 예, 좀 큰 공룡들은 알은 15개에서 20개 정도 와. 많이도 낳았다고 하고 나왔네. 그리고 알 크기도 작은 공룡 알은 메추리 알만큼이었고 예? 그 반면에 이제 다조알처럼 이렇게 큰 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화하는 기간은 적어도 3개월 그리고 많으면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아니 그렇게 큰 게 알을 그렇게 작은 걸 낳으면은 자기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왜 보이지도 않겠는데 낳고서? 그러니까 박사님 근데 본인 마음에 맞는 짝을 만나야 되잖아요. 마음이 동해. 이거 어떻게 그 유혹을 하죠? 어떻게 구애를 합니까? 사실 그 멸종한 공룡들의 짝짓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사실 거의 없지만은 일부 공룡은 구애를 하기 위해 일종의 춤을 췄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구애의 춤? 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끌고 놓은 자국들이 있어요, 그죠? 파여 있어요. 네, 파여 있어요. 네. 이렇게 일반적인 공룡 발자국과 달라요. 저게 지금 뒷발을 이용해서 파헤친 자국들이에요. 네. 했다고 땅을?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식으로 땅을 파헤치는 동물이 있어요. 바다새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땅을 파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춤출 때 그런 식의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옛날에 살았던 거대한 공룡들도 이런 식으로 구애의 춤을 췄을 거라고 아. 추정을 한 거예요. 구애의 춤을 추는 것도 조류랑 비슷한 습성이네요. 그쵸. 새들이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뒷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디언들처럼 막 하늘 보고 막 아래 보고 막. 박수 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추나 보네. 완전 인디언처럼. 이러면서. 그래서 이 외에도 공룡들의 짝짓기와 번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공룡에 대한 진실, 이번에 얘기할 것은 바로 첨단 기술로 밝혀진 공룡의 실체예요. 최근 CT, 로봇,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공룡에 대한 실체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공룡의 색깔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궁금해요. 선생님 몇 억 년 전에 멸종된 공룡 색깔을 아무리 첨단 기술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알죠? 시대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 그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건데 이걸 이용해서 피부 화석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색소를 만드는 기관인 멜라노좀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뼈에서요? 피부 화석에서요. 아. 그래서 멜라노좀을 분석을 하면은 이 공룡의 색깔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돼요. 와. 근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걸 그렇게 대단한 거. 발견한 사람은 또 뭐야? 대단해 진짜. 이거 뭐야?
프시타코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그래서 이 공룡의 피부 화석에 남아 있는 멜라노좀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공룡의 색깔을 지금 복원을 한 거예요. 땅 같은 색깔이라 뭔가. 꼬리에 풀이 나는 거예요? 저거는 저 깃털이에요. 깃털이에요? 꼬리 쪽에도 얘네들도 깃털이 나요. 약간 위장 같은데 저것도. 땅에서 약간 풀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니야? 과시용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전반적으로 약간 어두운 색을 띠고 있죠. 네. 배는 또 약간 옅어요. 그래서 이런 색깔은 오늘날의 노루라든지 이런 숲속에 사는 동물들 있죠. 사슴. 예, 사슴. 빛이 많이 들지 않는 숲에서 사는 동물들이 보통 이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프시타코사우루스라는 공룡도 어두운 숲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은요 공룡의 생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좀 딱따구리인데? 좀 딱따구리인데? 그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외에도 색깔이 밝혀진 공룡 중에는요 회갈색 몸통에 이제 머리 쪽에 불구스름한 벼슬 갖고 있는 안키오르니스라는 공룡이고요. 그리고 중화용조라는 공룡 보니까는 이쁜데. 하얀색 줄무늬가 나 있죠. 쟤는 완전 여우인데요? 네. 거의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가북 공룡 중에 하나인 이 젓갈색의 보레알레오펠타도 있습니다. 야 이거는 무섭다. 네. 아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 뭐야 이거 몸 굴리는 애. 그 뭐야? 아르마딜로요. 아르마딜로랑 비슷하죠. 어. 네. 실제로 몸을 굴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공룡의 색깔 복원은요 오늘날에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트리케라톱스의 색깔은 알아내지 못했어요. 왜지? 뭐예요? 이들의 잘 보존된 피부 화석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제일 커가지고. 하지만 언젠가는 발견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처럼 색깔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공룡에 대해 또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뭐냐면은 공룡의 소리였어요. 예? 공룡의 소리. 어떤 소리를 내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룡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프닝에서도 지원 오빠가 막 포효했거든요. 뭐. 그래서 되게 이제 공룡들이 멋지게 포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박사님 그러면 지금 소리는 저희가 뭐 복원해서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못된 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복원을 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요 유일하게 소리를 복원한 공룡이 있습니다. 그 공룡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와. 자. 나팔 아니야? 아니 악기 같은데? 그렇죠. 들어보니까 어때요? 약간 악기 같아요 진짜. 진짜 베이스 악기 같아. 그렇죠. 이 공룡의 이제 이름이 파라사우롤로푸스라는 공룡인데요. 이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뒤통수에 뭐가 뻗어 있죠. 벼이 있는데 이 벼이 사실은 뭘 것 같아요 이게? 저기서 소리가 나는 건가? 혹시 관악기처럼? 건우군은 잘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파라사우룰로푸스는 여기 이렇게 긴 관이 있잖아요. 이게 콧구멍까지 연결이 돼요, 같이. 그러니까 콧구멍에 이렇게 공기가 막 들어가면서 관으로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코골이 네. 엄청 심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미치겠는데 코골 문제. 콧구멍 뒤로 나와서 이렇게 다른 공룡들과도 대화도 했고 더블 베이스처럼 좀 더 소리가 진짜 크고 막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파라사우롤로푸스는 되게 위협이 나타났을 때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 그럼 저는 공룡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수명 네. 긴 편인가요? 아니면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공룡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오래 못 살 것 같아. 왜? 왜? 왜냐면 크잖아요. 맞아. 그러면 신진대사도 되게 크니까 나 한 10년 20년 살. 난 엄청 오래 살. 거북이 같은 거. 그건 진짜 오래 살죠. 근데 거북이 같은 공룡과도 있잖아. 그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고생물학자들은 공룡이 굉장히 장수하는 동물일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에이. 왜냐면은 마치 오늘날 도마뱀이라든지 거북이들 보면요.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오래 살잖아요. 저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100살 이상까지 살거든요. 근데 걔네들 느리잖아요, 엄청. 아,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공룡 뼈를 썰어봤어요. 썰어봐가지고 안에 보니까 성장선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성장선을 세면은 그 공룡이 죽었을 때 나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는 공룡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이가 측정된 공룡 중에서 대부분의 공룡은 20살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성장선으로 확인한 최고령 티라노사우루스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우린 실제로 공룡을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을 통해 가지고 공룡에 대해 정말 많은 거를 알아냈어요. 특히 새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를 사실은 공룡학자들은 공룡의 한 무리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학계에서는 공룡이 멸종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집 앞에 있는 비둘기들이 공룡이라는 거네요? 공룡이죠. 공룡 후예예요? 네. 공룡 아예 그냥 공룡이에요. 잘해줘야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룡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 진짜 닭다리도. 웃기다. 네, 공룡도 먹죠, 그죠? 독수리 같은 그런 친구들도 다 그러면- 공룡이에요. 모든 새는 와. 공룡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그 네. 새들이 혹시 다시 공룡으로 되는 권한은 없어요? 약간 새가 자기 스스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되게 재밌는 거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면은 거꾸로 새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공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접근이에요. 일명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혹시? 위험한 근데 발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인간도 그렇게 해서 인류의 진화를 예, 거꾸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올 법한 소재인데 그러니까. 사실 꽤 많이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성과가 굉장히 지금 나오고 진짜로? 있어가지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 마요 그런 거. 사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봐야 우리 좀 돼요. 거스르지 맙시다 우리 좀. 그래. 닭에게는요 이빨이 자라나는 정지된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다시 작동되게 했더니 공룡처럼 그러지 마요. 이빨이 나온 거예요. 부리 끝에 와, 이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부리의 가장자리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빨이. 이빨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이제 미래에는 닭한테 물리겠는데요? 진화된 먹으면 되죠. 진화된 닭한테. 치키노사우루스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치키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네, 사진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사진으로 그 상상도를 한번 볼게요. 상상도니까. 와, 이걸 원했어요 제가. 이걸 원했어? 네, 네, 이걸 원. 아 지금까지?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귀여운데요. 솔직히. 예, 진짜 귀엽다. 자잘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약간 공룡처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병아리가 공룡화된 느낌이다. 그죠? 어. 공룡처럼 뾰족한 이빨도 갖고 있고 긴 꼬리를 갖고 있어요. 그죠? 물론 현재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는 이제 법적 그다음에 생명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 맞닿아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하지만 그만큼 이 공룡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요 최초의 공룡 메갈로사우루스가 학계에 보고된 지 200주년이 된 되게 중요한 해예요. 공룡 연구 200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공룡도 결국은 외부의 충격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사라져 버리긴 했지만은 우리 화석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공룡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